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IMF 얘기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불과 한 4월쯤에는 3% 이상으로 내다봤다가 이제 2.7%로 낮춰 잡은 건데, 근데 수치도 그렇고요. 뭐 시장 반응도 그렇고 그렇게 뭐 놀라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과거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 IMF의 경제 전망 변화와 코스피를 보시면 그 7월 달에 우리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시타점, 좀 재미있는 시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전망 이후에 코스피 움직임인데요. 전망을 올리면 코스피가 빠지고 예? 전망을 내리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전망이 악화됐을 때마다 시장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QE12라든지 아니면 이 유럽 쪽의 LTRO와 같은 그런 유동성 이벤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계속 안 좋았는데 IMF는 그래서 경제 전망을 계속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강력하게 움직였던 것은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구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벤트 구간을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이벤트 강화 구간에서는 심리 개선 기대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망을 내렸지만 기대되는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전망도 안 좋은데 이벤트도 공백 상황에 빠졌다. 그렇다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는 유럽 쪽에서의 문제가 좀 빠르고 잘 해결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양상인데요. 네. 이런 이벤트가 만약에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제 전망 자체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내리면 올랐습니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는 맞는 명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이벤트들이 공백 상황이라는 점과 네네.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가 이제 미국의 대선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는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 나타난 흐름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유로, 엔, 달러, 원의 환율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최근 가장 탄력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통화는 바로 원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유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원화의 강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채권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은행권에서는 별로 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또 증권 선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채권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네. 그동안 주식 매수를 좀 강화했던 그런 외국인들이 최근 탄력을 강화하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이런 흐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에서 모두 돈을 빼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은 주식 선호보다는 채권 선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거기에 이벤트 하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금통위에서 이번에는 3달 만에 금리를 또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이후에 추가적인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8월, 9월 계속 연장이 되었고요. 이 10월 달에는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의 지금 주식 선호보단 채권 선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IMF 경제 전망 하향과 함께 수급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의 탄력은 앞으로 좀 크게 나타나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수급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수급 쪽에서도 아주 그렇게 크게 모멘텀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되었고 환율 시장에서도 1,100원권에서는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약세 국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상에서의 큰 변화도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 속에서 좀 볼만한 업종 하나 짚어서 보겠습니다. 상승불 켜고 있는 업종 가운데서 오늘 쭉 살펴보니까
건설업종 뭐 상승폭 큰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 뭐 요즘에 극동건설이다 뭐 이런 우려감들 가뜩이나 업황도 좋지 않은데 중소형 건설사들 빚더미에 앉아 있다 뭐 줄줄이 도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참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소형 건설사는 뭐 그리스와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구조조정이 된 상황입니다만 네.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고요. 대형주 위주로만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한 증권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컨센서스는 3분기에 바닥을 찍고 좋아질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2012년 이 3분기부터 약간의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익률 자체는 내려가지만 조정 영업이익률은 올라간다라는 측면. 그래서 실제 실적은 3분기에 바닥을 찍고 네. 이익률의 개선은 3분기부터 나타난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네네. 바닥이 아니냐. 아. 그리고 종목별로 대형주 중에서 또 차별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대우건설, 삼성물산의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엔진은 매출은 굉장히 높은데 이익률 수준은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등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모아보면 해외 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중동의 라마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수요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지역별로 지금 건설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시면 유럽 쪽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괜찮나요? 유럽 쪽도 서유럽 쪽은 네. 괜찮은 양상이에요. 아, 그리고 그래요? 가장 큰 시장은 여전히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럽 건설 업체들이 워낙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력 또 네.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유럽 시장 뚫기가 어렵고요. 또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중동에 진출했던 것처럼 이들 국가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건설 산업은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배타적인 산업이 건설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도 쉽게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업체들의 수준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에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두바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이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플랜트들,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플랜트와 이제 주택 건설까지 늘어날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고요. 탑픽 종목으로서 제가 선호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여전히 플랜트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수익권으로 접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위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세계 상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주택 건설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건설업체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업체는 3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두고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둘 모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트레이딩 관점도 가능합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건설업체가 우리 국내 건설업체들의 특징은 네. 이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뭐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온다든지 네네. 뭐 또 주변 건설사들 하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긴 흐름에서 보고 내려갈 때마다 조금 포트에 담아두는 거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적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 10월 말에서 뭐 11월 초반 정도의 수준에서는 서서히 주가가 바닥을 안착을 하고 서서히 이제 반등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한 가지 보겠습니다. 어제도 음식료주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가운데 좀 하나를 볼까 합니다. 하이트진로 살펴볼게요. 대상이나 오뚜기처럼 그렇게 급격한 기울기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하이트진로 오늘 시장에서 1.5% 정도, 장중에는 한 2.5% 상승 흐름 보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요즘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모멘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올라온 상황을 이익 실현 구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하이트진로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추가 악재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기관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기관 매수는 프로그램성이라기보다는 기관들의 좀 장기 매수, 그래서 물량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대신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소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무래도 맥주의 대표적인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보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부담이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옥수수라든지 뭐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대두 가격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만 네네. 최근 들어 소매 가격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관련된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소주 쪽의 원료로 볼 수 있는 이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을 본다면 원재료 가격의 부담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요인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동안 너무 흐름이 안 좋아서 실적은 3분기는 좀 우려되지 않아요? 근데 3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좀 실적보다 더 많이 네. 시장에서 안 좋게 봤던 건 그동안 이제 오비와 하이트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국내 시장에선 치열하게 붙었었는데 그동안 하이트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한 재작년서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완전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2011년 들어서 역전된 오비 맥주와 하이트 맥주의 점유율이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10% 차이까지 벌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이 진로를 합병한 이후에 진로의 추가적인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지배적인 사업자에서 2위권 사업자 혹은 성장하지 못하는 1위 업자 이렇게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소주 시장에서는 최근 무학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네. 맥주 시장에서는 수입 맥주와 함께 오비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부담이었는데 하이트 맥주는 이것을 풀어가는 그 중요한 그 근거를 네. 또 계기를 해외 진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에서 조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일본의 소주 공장을 인수할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점유율의 10%가량 확대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 맥주가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만 네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가 별로 없다라는 측면. 그렇다면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도 턴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 2013년 초기부터는 소주 가격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는 다른 종목군들을 뒤늦게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네.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는 한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주요 전제들이 상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 저는 적극적인 강력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 음식료 업종 내에서 상대 수익률 기준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어제는 CJ제일제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보여주셨잖아요. 네. 두 개를 놓고 본다면 매력도는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CJ제일제당이 좀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하이트 맥주 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약점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자체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 마케팅 비용에 따른 그런 부담이 일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 수익률은 CJ제일제당과 비슷하거나 네네. 그거보다는 좀 못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뭐 안 좋은 뉴스거리, 뭐 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서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미국 어닝 시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 밤에 예정된 이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보다 다각도로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을 좀 듣기 위해서 한 분의 전문가 더 모셔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백주훈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김종혜 애널리스트와 이제 백주훈 차장과 함께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랠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요거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이 돋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전 고점 경신이 머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김종희 애널리스트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자, 코스닥 중소형주의 랠리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거품이 좀 낄 대로 낀 겁니까?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그 종목별로 봤을 때 워낙 수익률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전체로 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을 2012년 끌어올린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비중,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을 이끌고 있는 것은 개인들입니다. 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1년 10월 이후에도 그랬고 현재 구간에서도 잠시 기관이 이끄는 장세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 또 여전히 개인들이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개인들의 자금 유입이 일부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동안 일방적으로 줄어들었던 신용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정도의 수준까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네. 아직까지 뭐 신용잔고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공격적인 자금들, 즉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그런 자금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는 2007년도의 고점 지수 기준으로도 넘지 못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넘지 못했습니다만 이 코스닥 시장은 벌써 2007년도에 시가총액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시장의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일부 분명히 과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전략상에 있어서 종목 순환매가 지금 끝난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단기 과열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단기 과열에 빠진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진가라든지 페이스북의 흐름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관련주, 모바일 게임주 예. 이런 종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2월 달에 한 16달러 하던 주가가 지금 2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네. 결국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한 모델의 종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들 종목의 움직임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익을 주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아마 실적 시즌부터는 주가 차별화가 더욱더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네네.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와 함께 최근 모멘텀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날 경우 아주 적극적인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일관된 시각 보여주고 계시네요. 우리 백종원 차장님께서는 코스닥 시장 분위기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시각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어때요?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일단은 그 김 애널리스트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 풍부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유동성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대외 변수에 부담이 없는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 있는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물론 대선 테마라든지 일부 개별 테마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유동성, 물론 신용장과 연계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간의 코스닥 지수의 그 연관계수, 특히나 상관계수를 본다라고 하면 개인을 중심으로 한 거래대금과 그다음에 신용잔고의 증감이 어느 정도 지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이 7개월 만에 540선 돌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간의 신용잔고에 늘는 부분들은 대부분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우량주들로 또 많이 편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들은 단발적인 흐름보다는 일정 부분 그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업종 대표주들과 그다음에 신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신사업 부분들, 특히나 바이오라든지 모바일 관련 종목들로 일부 매기들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사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종목의 선별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전방산업군 특히나 전기라든지 IT를 중심으로 한 IT와 자동차, 특히나 그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그다음에 보안 관련 종목들은
실적 개선의 움직임이 상당히 종목별로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업종의 확산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업종의 탑픽이라든지 대표 종목들, 특히나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신사업 성장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오히려 코스피 종목들보다도 우량한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종목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모바일 관련주들, 특히나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가시화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도 가능해 보이는데 트레이딩 관점이시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대표 종목들 뭐 어떤 거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실적 선호주를 최중심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3분기 어닝 시즌을 맞닥뜨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 시장 내에서 전반적인 IT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핸드셋 부분이라든지 모바일 관련한 보안이라든지 결제 부분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턴어라운드 된 지가 이미 2011년도를 지나서 실적들이 가시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IT 스마트폰 핸드셋 부분에서는 성우전자라든지 옵트론텍에 대한 종목들은 상당히 양호한 실적들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모바일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선도를 갖고 가고 있는 컴투스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업체들, 플랜티넷 같은 업종들은 독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고 이런 독보적인 시장은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IT를 제외한 종목 외에도 중국 내수 확대 관련주들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인데요. 코스맥스라든지 에이브리 CNC,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과 맞닥뜨리는 업종의 수혜를 봤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런 종목이 괜찮다라고 보시는 이면에 우리 김종혜 애널리스트가 지적해 주신 대로 수급이 만약에 뒤틀린다던가 대형주 장세 쪽으로 조금 매겨 쏠리면 일단은 챙기고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도 업종들이 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안착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박스권 네.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의 중소형 우량주에서 오히려 수익률이 시장의 베타계수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갖춰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없을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서 좀 투자 팁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놓고 보니까 요즘에 인도나 태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면 한 5에서 6% 정도의 상승을 돋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코스피가 최근 한 달 사이 2%가량 오른 것에 비하면 좀 돋보이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김종혜 애널리스트, 다른 아시아 국가 증시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겠습니까? 9월 달에 여러 가지 자산들의 수익률을 모두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인도 네, 증시입니다. 인도. 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 중심으로 20%가 올랐고요. 이 분배이 지수 기준으로 14%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예. 이 차별화가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 그리고 인도 정부의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펀더멘탈에 대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대적으로 내수가 강한 국가들이죠. 네. 아직까지 수출보다는 네. 내수가 굉장히 강한 국가들이어서 외국인 수급도 비교적 견조했고 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업종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투자의 대안 종목으로서 움직였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인 하나의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우량주로 꼽았던 유럽, 미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옐로칩 개념의 이머징 마켓의 선두주라고 볼 수 있는 대만, 한국 이런 증시보다 오히려 내수가 강한 그런 내수형 종목군들,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선택을 했고 네네. 최근에 가장 단기적인 정책 모멘텀이 강했던 인도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인도와 비교되는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도 쪽으로 돈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한번 저희- 볼까요? 네, 외국인 이것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요. 근데 차트로 보시면 인도 쪽에 최근에 돈이 몰리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소폭 매도로 돌아서기도 하면서 4주간 흐름이
대부분 둔화되고 있고 일본은 예. 크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여줬었는데 예, 예. 인도 쪽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들 증시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투자 대안도 결국은 펀더멘탈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제공되게 되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네. 지금 밸류에이션 갭 자체가 너무 커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 뭐 컴투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제가 한 달 반 정도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신고가 종목들이 더 좋다라고 언급드렸지만 네네. 이제 와서 계속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생선의 머리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 증시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도 똑같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일종의 선택적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조정폭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대형주 쪽으로 다시 매기가 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 차익 매물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코스닥 시장과 맞물려서 좀 같은 선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혜 애널리스트께 계속 전략 좀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 후반에 변동성이 커질 요인들이 이제 발생할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좀 무언가를 사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똑같습니까, 오늘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0선 부근에서 주 초반에는 어떻게든 좀 버티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주 후반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물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유럽의 문제를 어저께 지적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빠르게 이번 주 내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스피드이기 때문에 이 스피드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 의외로 가격 조정을 줄 수 있다는 판단. 그래서 1950선 아래 정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관심 종목으로서는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으로서 대형 제약주들 4분기까지 실적이 확대되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제약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요. 또 건설 대표주들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종목군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CJENM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바라봐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관점, 분할 네네.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준 차장의 전략도 마저 듣겠습니다. 조금은 김종혜 애널리스트와는 약간은 상반된 전략을 계속 세워주고 계신데요. 앞서서 체크해 주셨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내일장 전략 세워주세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금통위와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미국의 어닝 시즌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바스켓 종목들은 이런 변동성 확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동성 확대를 통해서 저가 메리트를 가진 대형주에 대한 편입은 당연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 전략 자체는 역시나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이런 대외 변수와 변동성 확대에 좀 더 그 안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군들로의 포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차익 거래들, 특히나 거래소 중심으로 한 차익 거래들은 이번 만기, 특히나 저번 만기부터 롤오버했던 물량들의 청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삼성전자를 115만 원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수도 어느 정도의 지지 가능성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소 중심보다는 중소형 우량주, 특히나 코스닥 시장 내에서 지금 신고가를 가고 눌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이 이번 주는 좀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MTN 김종혜 애널리스트, 교보증권 백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